안녕하세요. 메타버스 인사이트입니다. 메타버스 하면 항상 같이 붙는 단어가 있죠. NFT인데요. 메타버스에서 NFT는 핵심 기술이다. 메타버스와 NFT는 궁합이 좋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메타버스 가상세계에서 NFT가 반드시 필요한 걸까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NFT가 메타버스 가상세계로 들어오게 되면 메타버스 가상세계 활동이 좀 더 견고해질 수 있고 지속력 있는 활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메타버스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산업입니다. 인터넷 기반의 웹 기술과 발달 정도에 따라서 그 시대를 지금까지 3단계로 구분했습니다. 웹 1.0 시대가 바로 1990년 초반부터 2005년까지를 말하고요. 이때는 일반적인 정보를 보여주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애플이 등장하게 되면서 웹 2.0의 시대로 들어가는데요. 이 시대는 개방, 참여, 소통의 시대로서 참여자가 직접 생산하여 소통하는 기술의 시대를 말합니다. 따라서 구글이나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플랫폼에서 이용자가 콘텐츠를 만들고 또 댓글을 쓰는 등 직접 참여가 가능하지만 그 과정에서 생긴 데이터는 전부 다 중앙 집중화된 플랫폼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웹 3.0 시대에서는 참여자들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덕분에 자료를 각자의 데이터에 저장해서 분산할 수 있고요. 또한 이더리움과 같은 암호화폐 기술에 의해서 프로그래밍화된 스마트 컨트랙트가 생기게 됩니다. 메타버스 가상세계에서 하는 활동이 단지 소셜 활동과 참여 외에 경제적 창출이 가능해진 시대입니다. 이러한 가상세계에서는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주 구분하기 어려운 세상인데요. 그러나 블록체인의 기술로 그것을 가려내 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NFT는 무엇이고 어떠한 생태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NFT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가 암호화폐의 배경과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암호화폐는 1982년도에 나왔으며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왼쪽에 보이는 것을 바로 중앙 집중형인 가상화폐라고 하며 오른쪽에 보이는 것을 암호화폐, 탈중앙화된 암호화폐, 우리는 이것을 크립토커런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암호화폐는 블록체인의 기술로 만들어진 것이고요. 그 탄생 배경은 리만 브라더스 사태에 의해서 글로벌 금융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이때 은행을 배제하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토시 나카모토가 은행을 배제하고 데이비드 차원 박사가 만든 원래 기술에서 암호화폐를 만들게 됩니다. 여기서 복사된 위패를 가려내는 기능은 비트코인 이용자들이 은행의 역할을 하며 서로 힘을 합쳐서 복사본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블록체인의 기술 기반 위에 만들어진 암호화폐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블록체인의 기술로 만들어진 암호화폐의 특징은 4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탈중앙화입니다. 개인 PC로 운영되고 인터넷 투표 기능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중앙의 관리가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는 투명성인데요. 똑같은 블록체인을 모든 사람의 PC에 다 저장되어 있으므로 그 내용이 모두가 다 공개가 됩니다. 세 번째는 불변성입니다. 만약 한 부분의 내용을 바꾸기 위해서는 모든 블록체인의 내용을 바꿔야 하는데 이러한 모든 블록체인의 내용은 변경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불변성입니다. 네 번째, 가용성입니다. 만약 어떤 한 컴퓨터가 해킹을 당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PC에 저장되어 있으므로 빠르게 복구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암호화폐는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바로 코인과 토큰입니다. 코인은 독립된 블록체인 기술로 만들어진 것이고요. 예를 들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카르다노, 아이오타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두 번째로 토큰은 독립된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더리움 ERC20, ERC721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바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NFT가 이더리움의 블록체인 기술로 만들어진 ERC721 표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더리움을 2세대 암호화폐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이더리움은 이텔리 부테린이라는 19살 청년에 의해서 2015년도에 공개됩니다. 현재 그 청년의 나이는 28살 정도 됐고요. 재산은 1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비교해 보면요. 사토시 나카모토는 은행을 배제한 탈중앙화된 암호화폐를 만들고자 했다면 비탈릭 부텔리는 블록체인 자체에 관심을 가집니다. 따라서 블록체인의 일련 번호 외에 어떤 의미 있는 것을 기록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에 프로그래밍을 넣었고 이것을 바로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합니다. NFT의 탄생이죠. NFT는 이더리움의 독립된 블록체인 기술 기반 위에 ERC721이라는 표준에 따라서 만들어진 토큰입니다. 이더리움의 블록체인 위에서 동작하는 게임이 바로 크립토 키티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던 게임에서 아이템을 구입했는데 회사가 사라진다면 내가 산 아이템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만들어진 아이템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런 종류의 앱을 우리는 DApp이라고 부르고 Decentralized Application입니다. 그래서 게이머들과 수집가들은 고유 자산에 대한 소유권과 유통시장에서도 판매할 수 있게 되면서 그들 사이에는 굉장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고양이 아이템은 ERC721 표준을 이용해서 NFT 태그를 붙여 팔기 시작한 최초의 아이템입니다. 본격적인 NFT 시대가 시작된 것이죠. 또 NFT는 다양하게 활용되는데요. 예를 들면 NBL 야구 카드, 디지털 수집품, 티켓, 운전면허증, 부동산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NFT를 또 다른 말로 등기 권리증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NFT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스마트 컨트랙트입니다. 소유권을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소유권이 양도된 경로, 로열티 지급, 또 NFT 메타데이터 등 인터넷 보관 주소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스마트 컨트랙트는 블록체인에 바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NFT 메타데이터입니다. 이 NFT 메타데이터에서는 디지털 작품의 제목이나 설명, 생성자 정보, 또 실제 미디어 데이터가 있는 인터넷 주소 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일반적으로 이 메타데이터는 IPFS와 같은 외부 분산 저장 매체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가 NFT 미디어 데이터입니다. 이것은 바로 디지털 작품의 원본입니다. 미디어 데이터 또한 블록체인에 저장되어 있지 않고 외부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블록체인에 저장할 경우에 수수료가 비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NFT를 누구나 올릴 수 있는 오픈시가 바로 오픈형 플랫폼 중에 하나입니다. NFT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커뮤니티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커뮤니티의 활성화 정도에 따라서 NFT의 가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결국 NFT는 블록체인의 기술 기반으로 만들어진 암호화폐입니다. 따라서 NFT는 경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NFT를 구매하는 사람은 정말 예술 작품이나 어떤 문화에 대한 참여도도 있겠지만은 투자 혹은 투기의 목적이 더 크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내가 구매한 NFT의 미래 자산의 가치가 높아질 것이라고 여겨지므로 구매하는 것이 아닐까요? 앞으로, 아니, 이미 메타버스 가상세계와의 접점 시대에서는 경제 창출의 구조가 아주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내가 물리적으로 움직여서 돈을 버는 시대보다 스마트하게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합니다. 그중 하나가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후원하거나 또는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는 시대입니다. 메타버스라는 가상 공간에서 NFT는 경제 구조를 더 견고하게 하는 시스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NFT 생태계를 잘 활용하여 우리의 무엇을 NFT화하여 사람들과 소통하고 또 그것으로 경제적 창출을 할 수 있을지 연구해야 할 때이라고 보아집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무엇을 NFT화 하시겠습니까?